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고복희의 자수로부터 일주일 후 홍장민은 송주란에게서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편지는 이전과 달리 두껍고 무거웠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지 여러 장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송주란과 최인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홍장미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송주란 최인자 강민희. 강민희? 홍장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급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홍금보 조사관님 14명의 네트워크를 모두 찾아내셨군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왜 3년이 아닌 사실은 30년을 준비해온 복수극인지요. 홍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송주란이 말한 3년이 아니라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강민희. 그녀는 제 친언니였습니다. 최인자 여사, 저 그리고 언니. 우리 셋은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당시 우리는 모두 강필범의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홍장미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명의 젊은 여자들. 3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1995년 언니 강민희는 강필범 회장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주가 조작과 횡령을 일삼고 있었죠. 언니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홍장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1995년 12월 15일 언니는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지만 저는 알아요. 강필범이 죽인 거예요. 홍장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죽였다고? 언니가 죽던 날 저는 회사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강필범 회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언니를. 30분 후 언니는 떨어졌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강필범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홍장미는 이제야 송주란의 진짜 동기를 이해했습니다. 최인자에 대한 은혜 갚기가 아니었어요. 친언니의 복수였던 거죠. 30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강필범 곁에 남아 그의 신임을 얻고 비서실장까지 올랐죠. 그리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명의 네트워크는 30년 복수의 결실이었어요. 차종일, 김희경, 박민수, 고복희. 모두 제가 언니를 위해 모은 사람들입니다. 편지의 다음 문장이 홍장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홍 조사관님, 아직 한 가지 비밀이 남아있어요. 1995년 그날 언니와 함께 옥상에 있던 사람이 강필범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제 복수의 진짜 목표입니다. 홍장미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지금도 회사에? 급히 신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긴급 상황이야. 1995년에 강필범 회장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 뭐? 누구를? 송주란의 언니 강민희라는 사람.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대. 지금도 회사에 있는 높은 자리 사람. 신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높은 자리. 그럼 임원급? 그럴 것 같아. 30년 전이면. 지금 최소한 50대 후반 이상이겠지? 그럼 후보가 몇 명 안 돼. 오덕규 상무는 이미 체포됐고. 신정우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소경동 부장?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 40대야. 정우야, 1995년 당시 회사 임원 명단 확인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 10분 후 신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보야, 1995년 당시 비서실 근처에 있던 임원이 한 명 있어. 누구야? 지금 부회장인 이중석. 홍장미는 그 이름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중석 부회장. 강필범 다음으로 회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중석 부회장이 30년 전에도 회사에 있었어?
응. 당시 상무였대. 비서실 바로 위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홍장민은 급히 증권감독원으로 향했습니다. 남동기 조사관에게 모든 걸 보고했어요. 1995년 사건이요? 남동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살인은 시효가 없어요. 홍장민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중석 부회장이 공범이라면 그것도 살인방조죠.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송주란이 증인이에요. 그날 봤다고 했어요. 30년 전 목격담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동기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봐야죠. 홍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중석 부회장이 증권감독원으로 소환됐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중석은 당당했습니다. 부회장님, 1995년 12월 15일 어디 계셨습니까? 홍장미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중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1995년? 3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날 강민이라는 여직원이 사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중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불행한 사건이었죠. 부회장님은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목격자가 있는데요. 홍장민은 송주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중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목격자? 송주란 비서실장이 봤다고 합니다. 부회장님이 강필범 회장과 함께 강민희 씨와 옥상에 있었다고요. 이중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중석 부회장이 인정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인정하신다고요? 남동기 조사관이 재차 물었습니다. 네. 그날 저도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중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 하신 겁니까? 홍장미가 추궁했습니다. 이중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혜 씨가 강필범 회장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설득해보라고. 설득이요? 네. 강민혜 씨를 말려달라고요. 검찰 고발을 포기하도록. 홍장민은 이중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요? 설득하셨나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희 씨는 단호했어요.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그 다음은요? 강필범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강민희 씨를 위협했죠. 이중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강민희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옥상 난간 쪽으로. 그리고 홍장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밀었습니다. 이중석의 고백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직접 보셨다는 겁니까? 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홍장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부회장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이중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건 사고야. 내가 말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침묵하신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남동기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중석 부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진술서에 기록될 겁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중석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홍장민은 이중석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은 아니었지만 방조자였어요. 30년 동안 침묵으로 강필범을 도운 거였죠. 부회장님, 왜 지금 고백하시는 겁니까? 송주란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한테도요. 이중석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홍장미가 받아 읽었습니다. 이중석 부회장님께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만약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시면 제가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송주란.
송주란이 부회장님을 협박한 건가요? 협박이라기보단 기회를 준 거죠.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요. 홍장민은 송주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중석에게도 편지를 보내 자백을 유도한 거였어요. 이중석의 진술로 강필범의 1995년 살인 사건이 재수사됐습니다. 이미 수감 중이던 강필범은 추가로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강필범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강민희는 스스로 떨어진 거야. 하지만 이중석의 증언과 송주란의 목격담, 그리고 30년 전 현장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 강필범, 당신은 1995년 12월 15일 강민희 씨를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고였어. 목격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당신이 밀었다고요.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강필범 살인죄로 추가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송주란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관의 허락을 받고 법정에 참석한 그녀는 30년 만에 언니의 복수를 완성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홍장민은 송주란을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송 실장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30년 만에 끝났어요. 송주란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홍 조사관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언니의 원한을 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강필범은 살인죄를 피해갔을 거예요. 홍장민은 송주란을 바라봤습니다. 송 실장님, 그런데 왜 14명이나 포섭하신 건가요? 이중석 부회장만 협박하셔도 됐잖아요. 송주란은 피식 웃었습니다. 14명은 보험이었어요. 만약 이중석이 고백하지 않으면 14명의 증언으로 강필범의 다른 범죄라도 확실히 잡으려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다행히 이중석이 고백했네요. 30년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인 거죠. 홍장민은 송주란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송 실장님, 14명의 인생은 어떡하고요? 다들 송 실장님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송주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어쩌면 있었을지도요. 하지만 전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30년 동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송주란과의 면회를 마치고 나온 홍장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14명의 인생, 송주란 자신의 8년 징역, 그리고 홍장민은 301호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강노라와 김미숙만 있었어요. 고복희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죠. 언니, 복희 언니. 면회 갔다 왔어? 강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홍장민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복희 언니, 어떻게 지내? 괜찮대. 후회하지 않는데. 김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희 언니도 참. 왜 그랬을까? 은혜를 갚으려고 했대. 송주란이 대학 등록금 다 내줬거든. 홍장민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건데. 강노라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4명이었던 301호는 이제 셋이 됐어요. 다음 날 홍장민은 증권감독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홍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남동기 조사관이 격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홍장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증권감독원 조사관으로요. 잘 생각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홍장민은 신정우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는 두 사람. 금보야, 이제 정말 끝났네. 응. 길고 긴 전쟁이었어. 근데 금보야,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너 송주란을 이해해? 홍장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은 이해가 가.
언니를 잃은 슬픔, 30년 동안의 분노. 하지만 반은 이해 안 돼. 14명을 끌어들인 것. 나도 그래. 복수는 이해가 가는데 방법이. 응.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금보야, 그나저나. 우리 이제 뭐 해? 신정우가 물었습니다. 뭘? 우리 관계 말이야. 이제 사건도 끝났고. 홍장민은 신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당연하지.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금보야,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지? 응. 이제 숨길 이유 없으니까. 그럼 결혼은? 신정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홍장민은 당황했습니다. 결혼? 벌써? 5년도 기다렸는데 뭐가 벌써야? 홍장민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하자, 결혼. 신정우는 홍장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금보야. 날 다시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 정우야. 함께 싸워줘서. 하지만 그 순간 홍장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송주란이었어요. 송 실장님? 홍 조사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15번째 사람이 있어요. 홍장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번째요? 또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이 사람은 제가 포섭한 게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저한테 왔어요. 강필범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홍장미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죠? 최인자 여사예요. 홍장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인자 여사가요? 네. 최 여사님이 제 복수의 진짜 후원자였어요. 돈도 정보도 모든 걸 제공해 주셨죠. 왜요? 왜 최인자 여사가? 강민희는 최인자 여사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홍장민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최인자와 강민희가 사촌 관계였다니. 그럼 최인자 여사도 복수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네. 30년 전 사촌 동생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범인과 결혼해서 20년을 산 고통. 그래서 송 실장님을 도우신 거군요. 맞아요. 최 여사님이 없었으면 제 복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홍장민은 최인자 여사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여사의 집, 우아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 여사님, 강민희 씨가 사촌 동생이셨군요. 네. 제가 아끼던 동생이었어요. 최인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995년 민희가 죽었을 때 전 무너졌어요. 하지만 강필범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결혼하신 건가요? 복수를 위해? 네. 반은 맞아요. 강필범 곁에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이나 긴 시간이었죠. 너무 길었어요. 그러던 중 송주란을 만났어요. 최인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란이도 미니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의기투합했죠. 그래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네. 제가 자금을 대고 주란이가 실행했어요. 홍장민은 최인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도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공모죄로요. 알고 있어요. 최인자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미니의 복수를 완성했으니까요.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홍장민은 최인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송주란처럼 30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최인자는 스스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송주란의 복수국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어요. 피고인 최인자, 당신은 송주란의 범죄를 방조하고 지원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인자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최인자에게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령과 자수를 참작한 결과였어요. 법정을 나온 최인자는 기다리고 있던 홍장미에게 말했습니다. 홍 조사관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민희의 원한을 풀었어요. 저는
복잡해요. 여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방법이. 알아요. 잘못된 방법이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홍장미는 최인자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6개월 후 홍장미와 신정우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시기였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하객석에는 강노라, 김미숙, 남동기 조사관 그리고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온 최인자 여사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금보야. 강노라가 눈물을 홍장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노라야. 그리고 미안해. 복희가 없어서. 괜찮아. 복희 언니도 축하할 거야. 식이 끝나고 홍장미는 교도소에 있는 송주란과 고복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송주란님, 고복희야. 오늘 결혼했어. 정우랑. 너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송 실장님의 복수는 끝났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 14명의 인생, 그리고 너희 자신의 자유. 하지만 어쩌면 이게 정의인지도 몰라. 강필범은 결국 벌을 받았으니까. 편히 쉬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홍금보. 홍장미는 증권감독원으로 복귀했고 조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정우는 한국투자증권을 정상화시키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어요. 1년 후 홍장미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3개월째였어요. 금보야, 이름 뭐로 할까? 신정우가 물었습니다. 여자애면 미니, 남자애면 정희. 왜 그 이름들? 미니는 강민희 씨를 기리는 거고 정희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거. 신정우는 홍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밤 홍장미는 꿈을 꿨습니다. 강민희, 송주란, 최인자 그리고 14명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강민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홍 조사관님. 제 원한을 풀어줘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 깨어난 홍장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신정우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금보야. 이제 다 끝났어.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한 14명의 희생, 그리고 하나의 복수. 모든 게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에필로그. 5년 후 교도소에서 송주란이 출소했습니다. 8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3년 감형받은 거였어요. 출소 당일 최인자 여사와 홍장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란아. 최인자가 울먹였습니다. 여사님. 송주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홍장미는 5살 된 딸 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엄마의 옛날 친구야. 송주라는 어린 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니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송주라는 홍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조사관님. 제 언니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당연하죠. 강민의 씨 덕분에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세 여자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송주란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최인자가 답했습니다. 홍장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